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4차 발사는 민간이 참여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이번 발사가 우주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신동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이번 발사는 첫 야간 발사였어요. 그리고 위성도 기존보다 더 많이 실렸는데요. 이번 4차 발사가 기존 발사에 비해서 어떤 점이 좀 더 발전을 한 건가요? 우선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제 고객 맞춤형 발사가 가능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발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후 4시라든지 6시 사이에서 발사가 이루어졌고 그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누리호의 편의를 위해서 발사 시간이 정해진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고객인 차중 3호가 이제 특별히 이제 새벽 1시 그리고 그 발사 윈도우가 20분으로 이제 요청을 하였고 이제 그거에 이제 맞춰서 발사를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위성의 탑재 총 중량이 증가를 하였고 그다음에 위성의 그 개수도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이중 장치, 그래서 사출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사출 장치를 이제 이중한 그런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이번 발사는 이제 민간이 여는 우주 시대 첫 발을 내디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의미 부여를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민간 주도로 바뀌었다. 이건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뉴 스페이스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그 외국의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에 발맞춰서 가야 될 거고요. 우선은 이제 지난 20년간 뭐 나로부터 누리호까지 항우연이 이제 개발해왔던 것들이고 그것들을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기업체가 가장 이제 적합하다고 이제 생각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러나 그 지난 20년간의 그 노하우를 이제 한 번에 이제 전수받을 수는 없는 거고 이번 발사와 5차, 6차를 통해서 이제 많은 그 기술이 전수받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그 정부에서 이제 민간 주도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이제 산업 생태계를 좀 그쪽으로 이제 확대시킨다. 네. 그 계획인 것 같은데 대전, 세종, 충남에도 관련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네. 좀 혜택이 돌아갈까요, 앞으로? 우선은 이제 발사체 관점으로 보면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발사체 연구 인력 그리고 항우연의 그 또 연구 인력이 모두 이제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기술 이전할 때도 같은 지역에 있고 서로 만나기 쉬웠을 거기 때문에 아주 네. 이제 스무스하게 기술 이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겠네요.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대전이 그 우주 클러스터 산업 3축의 하나의 연구와 그다음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력들이 이제 충남권 지역으로 이제 몰려들 것들이 확실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우수한 인력들이 실제로는 나중에는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네. 그다음에 네, 네, 세트렉 아이 등이 네, 네. 실제로는 이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을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툴루즈라는 곳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도시는 아니지만 이제 툴루즈가 유럽의 항공우주 수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에어버스라든지 그다음에 프랑스 항공우주국 등등이 이제 많은 기업체들이 있고 앞으로 또 충남권이 궁극적으로는 아시아의 항공우주 수도가 되는 날을 좀 기대해 봅니다. 충남 말씀하셨는데 대전, 세종, 충남 다 통틀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창업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에 맞춰서 또 대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이 네네, 지역에. 네. 이쪽에서 인력도 계속 좀 공급을 해준다면 네. 충분히 이제 뭐 벤처 기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교육과 연구를 이제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이 이제 많이 생길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또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주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약간 좀 뒤처져서 후발주자라고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번의 발사를 성공적으로 좀 이루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우주 경쟁력 상당히 빠른 시간에 지금 따라왔는데 어느 정도라고 지금 보시나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누리호 발사를 성공을 시키면서 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대형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나라가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4번의 반복 발사를 통하고 그다음에 3번의 안정적인 이제 발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신뢰도가 쌓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이 네. 인공위성이고 인공위성도 가령 이제 이번에는 500kg이지만 그 자체가 단가 매우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인공위성 관점에서도 정말 안정적인 발사체에서 실려서 궤도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번의 반복 과사를 통해서 신뢰도를 쌓아가면 이제 지금은 이제 정부가 고객이긴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떤 민간 인공위성이 저희에게 이제 누리호에게 이제 돈을 내고 그렇겠네요. 그런 자기들 발사를 위성을 좀 한번 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하나로 이제 기술 이전되는 것들이 뜻깊은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우주에서는 우리가 많은 후발 기자입니다. 아니 후발 이제 주자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뭔가 상징적인 숫자로는 이제 7인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달 탐사선을 성공을 시키게 되면 그때는 이제 6번째 나라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에는 뭘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지금 누리호 이제 4차 발사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궤도를 더 높이는 문제도 있고요. 또 위성의 중량을 좀 높이는 문제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달 탐사, 화성 탐사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다음 단계는 뭐라고 좀 보시나요? 지금 이제 누리호 같은 경우는 이제 저궤도 인공위성을 이제 올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궤도도 있고 또 고궤도 또는 이제 정지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이제 진행 중에 있고 그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이제 성공이 되면 이제 정지궤도라든지 또는 이제 달로 보낼 수 있는 역량을 이제 개발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연구 개발들이 이제 항우연 주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달 탐사선 또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2년 정도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달 탐사선을 그래서 달에 착륙을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다누리라고 달에는 착륙을 하진 않고 달 궤도만 돌고 이제 달을 관측하고 온 그렇죠. 인공위성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착륙하는 거는 또 이제 다른 난이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에 착륙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6번째 국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우주 탐사는 끝이 없을 것 같은데 현 기술보다도 기술력은 훨씬 좀 더 높여야 되는 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누리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누리호 발사체를 기반으로 이제 상업화를 시키려면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좀 더 경량화 시켜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발사 단가도 좀 낮춰야 하는 그런 이제 기술적 문제가 있고 그것들을 뭐 하나가 주도적으로 좀 앞으로 풀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궁극적으로는 달에서 뭐 헬륨3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또 추출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역량들을 위해서 더 큰 사이즈가 되어야 되고 더 용량도 커져야 되는 그런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